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스마트보이 새손 박지원입니다. 아니 근데 저 원장님은 지금 그 해결되신 겁니까? 아니면 경선을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죠? 월화수 11, 12, 13 예. 경선합니다. 두 그러면 사람. 당원, 2인 경선. 당원 조사. 당원 50%, 예. 권리당원 국민 50%. 여기에서 이렇게 계셔도 괜찮아요? 내려가셔도 오늘 지금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예. 내려가서 예. 2시 반에 예. 해남 사무실에서 음.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 예. 사무실 개소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전반적으로 공천이 다 끝났는데 여야를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예측한 대로 네. 김건희 특검 어. 표결 끝나니까 알토란 같은 강남 TK 벨트에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고 있고 영해관들을 집어넣고 있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의 공천은 건생 힘사. 건색 힘사. 김건희 예. 살리고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죽는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은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광주 같은 데 가보면은 현역 의원이 탈락했는데 거기에 그 후보들 예를 들면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 정준호 변호사 40대, 예. 그리고 정진욱 전 한경 앵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개혁 공천을 했다, 혁신 공천을 했다. 신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은 결국 건생 힘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열어보면은 거의 50%가 물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역 불패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예.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예. 혁신 투표를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패배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이 예. 혁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좀 내려가는 모양새, 국민의힘은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그거는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문제는 국민의 힘에 터집니다. 국민의힘이 터질 모두에도 것이다. 말씀했지만 강남벨트 TK에서 진짜 학살당하고 용의관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최상병 사건을 잊어먹지도 않았는데 그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그 차관을 이종석 호주 대사, 공천을 줍니다. 예. 신범철 차관은 공천 줬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니까 임종득 차장도 공천 지금 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아무리 전직 대통령을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사면 복권했다가 하더라도 예. 박근혜 변호사 두 사람을 알토란 같은 대구에다 공천하는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방지용으로 공천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시끄러우니까 예. 포장을 잘못했으니까 예. 지지도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저는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김건희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다시 민주당이 돌아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 나가신 탈당하신 분들이랄지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까요? 그 탈당하신 분들 중에서 뭐 무소속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뭐 서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김영주 부의장은 예.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의정활동 잘하고 지역국 활동 잘한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렇게 추진했으면서 그걸 그렇게 반대했던 당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희한해요. 예. 우리나라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체성은 대북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에서 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동운동을 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전향을 하더라도 탈당을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새로운 하든지. 미래 예. 혹은 무소속으로 갔다 가면 이해가 돼요. 예. 그렇지만 완전히 빨간 옷을 입는 것은 영등포 구민들이 절대 영등포 구민들이 심판해서 국회에서 만날 리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른 의원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주에서 뭐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는데 별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저는 않던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예. 보니까 YTN 여론조사에 예. 이낙연 대표가 1% 받았더라고요. 난 연민의 정을 느껴요. 1%? 1% 지지도가. 그렇다고 하면 광주에서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됐든 예. 광주에서 아니라 천당에서 예. 지옥에서 출마하더라도 예.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될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거긴 말씀하지 말고 네. 신경 뚝 끊읍시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큰 무슨 뭐 바람이 일 것 같지는 않고. 없어요. 예. 근데 그 혹시 수도권에서 1, 2%뭐 호남은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수도권에서 1, 2% 정도 민주당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후보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됐든 새로운 미래가 수도권에서 공천을 하면은 기천표는 받습니다. 기천표는 받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즉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냥 도우미 역할을 해버릴 것 같아. 그랬을 때 예. 이낙연의 인생, 이낙연의 정치, 이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마지막 잘 생각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예. 둘이 손잡을 것이다. 아니, 제가 뭘 하겠어요? 예. 민주진보 개혁 세력은 예. 이부영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연합해라. 통합은 안 되고 정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도 즉 조국 혁신당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 목포, 해남안도 진도를 돌아다녀도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 즉 조국 혁신당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비로소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 가서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같이 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상당한 바람을 불고 있어요. 그제요. 경북 경산에 사시는 30년 민주당을 했다는 신모 씨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경북에서도 경산에서도 조국 신당 바람이 분다. 그런데 5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어떻게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느냐 이걸 묻는데 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박지원 원장 당신은 알 것 같다 예.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조국 대표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 야권 아니에요. 예. 특히 경북에서 예. 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지지한다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국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항상 제 문자를 보고 전화를 받으면 금방 오는데 어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예. 신장식 예. 변호사를 예. 만나가지고 줬어요. 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은 교차 투표를 한다.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커 나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은 못하더라도 연합 연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데 같이 가자. 그것을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같이 가자. 예.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람 불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역구를 뽑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고 안 갈 거 다행인 아니에요. 것은 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도 지역은 공천하지 않는다. 그렇죠. 비례만 공천한다 하는데 예. 예. 제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 늘 이 바람 분다. 해남 진도 완도에서도 그런 말씀 나온다 했더니 아니 그러면 박지원 당시에는 조국 신당으로 가느냐. 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를 망설인다 하면은 조국 혁신당에 해라. 그리고 이제 사람 보고 해야 되겠죠. 비례, 그렇죠. 비례 그렇기 때문에 숨어보고. 예, 이 유권자들이. 세력이 예. 어떤 경우에도 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 검찰 정권 종식을 시키자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안 된다. 어떻게 건생, 힘사 이 결과로 나온다.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 건생 힘사, 건생 그 김건희는 확실히 살아난 것 같고, 그래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요. 예. 이거 보세요. 예. 아까 최상병 얘기했지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경기도 광명에 가서 비록 좋은 청년 정책이지만은 17번째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일탈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태리 외국 순방을 하면서도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 문희갑 대구시장과 함께 갔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인천을 가더라도 인천시장을 바로 옆자리에 배석해서 인천시의 애로를 공개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 충청도, 부산, 경기도만 다니면서 민주당 도지사, 김동연 도지사를 배석시켜야 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러네요. 안보실장까지 내려갔는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안보실장은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장관들 놓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요. 작년에 53회의 53번의 전국 강연을 하면서도 윤석열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절대 헌정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에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내가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절대 하지 말자. 그런 스탠스였는데. 그런 스탠스였는데 저는 탄핵이라도 해서 민주당이 가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라도 좀 정지하고 있어야 선거가 공명선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기를 촉구합니다. 폭주기관차 같아요. 지금 뭐 거칠 게 없고, 그리고 이게 본인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탈법 아닌가? 좀 위법이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행동들을 아주 거침없이 해버리니까. 아니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알면서 한 것은 진짜 중죄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선거법 내용을 잘 알고 그렇죠. 공무원의 선거 중립,
네.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17번째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지사를 배석시키지 않고 경호실장까지, 경호실장은 당연히 갔죠. 안보실장 뭐 다 데리고 가서 그런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그 청년 정책 좋아요.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입방긋해 가지고 탄핵당했잖아요. 그랬죠. 업무 정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한다. 그래서 저도 11일, 12, 13 네. 다음 주 월화수에 해남한도 진도에서 경선, 2인 경선을 합니다. 만약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가장 탄압받은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은 것이 방송계. 네. 예. 우리가 민주당에서 좀 출마하게도 최경영 기자는 내가 정치권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냐? 안 왔잖아요. 예. 자, 노정면 앵커. 예. 제가 후원회장입니다. 경찰, 유상영 동장, 예. 총경, 예. 이지은 총경, 마포.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으로 가는데 길거리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뉴스공장에서 만났는데 이 정치본색 시간 맞추려고 say hello도 못하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경선이 확정돼서 공천이 된다고 하면은 맨 먼저 마포로 동작으로 가서 이지은 후보, 유상영 경찰 출신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부평으로 가서 노정면 앵커 후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제가 조금 흥분되고 있는데 이 새순 박지원답지 않아요. 스마트보이 박지원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9명의 이태원 참사 깔고 문제는 것. 이것도 나쁘지만은 최상병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차관은 국민의힘 공천자로 자 너무 뻔뻔해요. 박근혜 예. 국민적 역사적 지탄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사면 복권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그 수하 두 변호사를 공천하는 총선이면 뭐든지 좋습니까? 이런 역사적 심판을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야 되고 반드시 경기도에 가서도 경기도지사도 김동연 지사도 뺏어가지 않고 뻔뻔하게 선거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업무 정지용으로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지금 지지도가 탄핵 발의는 지금 국회에서요?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해야죠. 지금 국회에서 그래야 선거 운동을 못 하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길이에요. 그 이상 선거 운동하면은 제가 만약 국회 당선돼서 돌아온다고 하면은 제 1착으로 김건희, 디올백,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검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상병 사건도 대통령실 최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다 특검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막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800조에서 뭐 1000조 가까이 막 이거 이대로 다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것이 거의 10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아니 무슨 조폐공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뇌물 보관 창고처럼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에 조폐공사 별도로 두고 있나요? 어디서 1000조를 나와요? 지금 세수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걸 실제로 한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 더 심각해져가지고 국민들만 고통받는 거죠. 아니 지금 일본 경제 좋은 거 보세요.
미국 경제도 살아가는데 그렇죠. 세계에서 우리만 죽어요. 우리만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퓰리즘이 먹힐 거라고 국민들이 봐보니까 뭐 속을 거야. 아니 기자 출신이지만 예. 언론기관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걸 뭐 침소봉대에서 대통령이 어하면 야 하는 식으로 보도 크게 해주고 민주당에서는 조목조목 따져줘야 되는데 못 따지고 있고 그래서 박지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권양엽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쭉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던데 당직을 한 30년 했고 그 사람의 원래 그 가장 높은 지위는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이었습니다. 균형인사 비서관이더만요. 네. 그러면 1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높게 간 거를 그 사람의 양력에 그 최고로 해서 그걸로 쳐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인사비서관이었다 그러면 친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후보할 때 부속실장 한 4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 그중에 한 명이었고 그 경력 그것만 부풀려가지고 비서였다, 김혜경 비서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이게 말이. 이게요. 예. 대통령의 철학이 여야에 같이 미쳐버립니다. 지금 청년, 여성 공천이 여야 전무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 총재 때부터 당직자, 특히 여성 당직자들에게 비례대표도 주고 지역구 공천도 활당을 해줬습니다. 이걸로 처음 알았네. 일종의 그리고 권양엽 후보는 이제 경선한다고 하니까 경선 후보는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2번 할 때 최고위원을 할 때 정책위 의장 할 때 가장 유능한 여성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회 의사국장을 시켰고 여성국장을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경력을 그 능력을 알아서 비서관으로 쓴 거 아니에요?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 중에서 골라갔기 때문에 당직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김혜경 여사 수행 부실장 한 게 뭐 죄입니까? 아니 그 부실장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아니 글쎄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나는 경선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략공천했으면 민주당이 또 물러나. 그것도 비슷한 케이스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를 탄 신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모 씨의 알토란 같은 데 박아버리잖아요. 신모 씨의 남편이 이혼모잖아. 이혼모 비서관이거든요. 이혼모 비서관 용인의 갑입니까? 거기 알토란 아주 제일 좋은 데 가잖아요. 용인 중에서는 하여간 여당의 용인의 강남이에요. 그렇죠. 용인의 강남이죠, 거기가. 근데 이제 이용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갔거든. 그러면 그 두 부부가 대통령 부부랑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뭐랄까 심하게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은 민심을 여론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천했다가도 다시 민심이 그러한 것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는 바꾸지 마라 하는 거였지만은 민주당은 민심을 중시해서 경선으로 갔잖아요. 자 보세요. 대통령 전용기에 자생당 한방 이사장 따라제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고 문제가 됐고 비서관을 알토란 같은 용인의 강남구에다가 공천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언론도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희한하다니까요. 저는 민주당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더 원통해요. 민주당도 왜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글쎄요. 그 이혼모랄지 주진우랄지 장해찬이랄지 뭐 김건희 지키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특검 투표 전에는 말썽 없이 재활용했지만 현역은 다 간다 하는데 그래도 급한국에도 용액관들 찐윤들 다 심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끝나고 나니까 강남벨트 TK에 우수수
현역 의원들 쓰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뻔뻔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심판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인 입장에서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뭐 찬성하는 것 같은 그런 기류를 보인 민주당 의원들에 관해서는 보수지들이 마치 양심이 있는 양 그렇게 막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양심적인 의원인 것처럼 했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랄지 뭐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야 이거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준석, 유승민 정도밖에 없어. 그분들은 아무도 공천이 안 됐어. 국민은 안 돼요. 아니 지금 아무도 공천이 안 됐어요. 네.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 권력 아부형이었던 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나 장외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쭉 됐고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그 얘기한 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은 건생 김건희를 살리는 공천을 했는데 예. 국민이 개혁 투표를 해서 힘사 국민의힘을 죽여야 된다. 패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좀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국민이에요. 박근혜 탄핵을 언제 저도 원내대표였습니다만 우리가 했습니까? 국민이 한 거예요. 국민의 촛불이 탄 거예요. 그것과 핵심 아젠다 아니 박정희 이승만을 누가 했습니까? 국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무서운 국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태원 참사, 최상병 이런 몰인정한 정권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17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대통령을 용서하겠느냐. 디올백 잘 믿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영부인을 국민이 눈 감겠느냐. 예. 저는 반드시 정권 심판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 과반 이상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인데 의회 권력까지 가지면 이 나라 없어져요. 그러지. 망해요. 그 선거 대책을 이제 제대로 선대위를 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문에서 지금 이해찬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탄희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근데 가장 국민들이 보기에 야 그래도 민주당 수습했구나. 그리고 대오가 이제 좀 짜여졌네라고 하면 이해찬, 이탄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뭐 임종석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에 남기로 한 사람. 그리고 박용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기로 했으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래도 공천 갈등이 많은 줄 알았는데 통합을 해서 쭉 나가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대위 뭐 내부든 외부든 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어제 딱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랬죠. 하는 모습을 보고 선대위도 상당히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선대위가 구성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경우에도 탈당하지 마라. 민주당에 남아서 큰 일을 해라. 미래를 보자 했는데 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탄희 의원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해찬도 김부겸도 정세균도 그래요 좀 필요로 멋있지. 하는 사람은
같이 뭉쳐줘야지. 그렇죠. 예. 이 판국에 예. 자기들 체면 생각하고 욕심 생각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렇죠. 이 판국에. 저는 제발 제2의 이낙연이 우리 민주당에서 탄생하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소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신 기념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단결해라. 투쟁해라. 그래야 승리한다. 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좀 머쓱해지게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머쓱해지게. 때문에 이게 저는 예. 결국 민주당은 위기에 단결하는 단합하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홍영표 의원도 오늘 뭐 탈당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지 말고 임종석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민주당의 동량 아니에요. 그렇죠. 기둥이란 말이에요. 대들보란 말이에요. 당대표까지 한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크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제발 제 예측이 틀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뭉쳐야 돼요. 예, 지금 뭉쳐야 이겨요. 뭐 지금 상황은 위기가 닥쳤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오히려 자극제가 돼서 아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변호사들 유영아, 도태우 뭐 이런 사람들 유영아 변호사는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본인이 수사를 했는데 이건 그런 세력 이태원, 최상병 이런 몰인정한 사람들의 집단 이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하고요. TV의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